여러분, 지난 20년간 당뇨 환자분들의 식탁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냉장고를 열고 치즈를 전부 버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치즈가 혈당을 올린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즈는 올바른 종류를 적절한 양만큼 드시면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 후 당 흡수를 늦추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도우며 합병증 위험을 조용히 낮춰줍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생화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 전 단계와 2형 당뇨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는 치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치즈마다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드셔야 안전한지, 무엇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첫 번째 치즈는 대부분 파스타에만 뿌리시는데 사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와 직접 연결된 특정 비타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댓글에 나이를 남기시고 지금 냉장고에 어떤 치즈가 있는지 아니면 진단 후 치즈를 완전히 끊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치즈와 혈당에 대해 거의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치즈의 혈당 지수는 사실상 0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즈 속 단백질의 약 30에서 60%는 드신 후 3시간쯤 지나면 간에서 당신 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치즈 속 지방도 4시간에서 6시간 후쯤 혈당에 아주 작은 지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느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빠르게 꺼집니다. 치즈 한 조각은 장작난로 속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은은하게 빛을 냅니다. 만약 치즈를 드신 후 1시간 뒤에만 혈당을 재신다면 완벽하게 정상인 수치를 보고 치즈가 아무 영향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3시간이나 4시간 뒤에 다시 재보시면 예상치 못한 완만한 상승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치즈가 여러분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시점에 측정하신 거죠. 그래서 양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단단한 치즈얄은 조각 1, 2장 또는 리코타나 코티지 치즈 2에서 4테이블스푼이 적정량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단백질과 지방이 실제로 위 배출을 늦추고 GLP-1을 자극합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약물이 작용하는 바로 그 인크레틴 호르몬이죠. 다시 말해, 적절한 양의 치즈는 식사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여러분의 혈당을 보호해줍니다. 잘못된 양은 조용히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영양학 저널 눌리션 앤드 다이어비티스에 발표된 대규모 분석에서 16,000명 이상의 성인 데이터를 보니 치즈와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자, 이제 그 렌즈로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부터 1번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에서 가장 놀라운 치즈를 마지막에 남겨두고 싶거든요. 5번은 신선한 모차렐라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미국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걸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신선한 모차렐라 100g에는 약 18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사실상 0이며 숙성된 단단한 치즈보다 지방 함량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런데 신선한 모차렐라가 이 목록에 오른 진짜 이유는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장애하는 일 때문입니다. 신선한 모차렐라는 자연 발효 치즈입니다. 소화관 내에서 경미한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 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혈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장내 미생물과 인슐린 감수성의 연관성은 대사의학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균형 잡히고 다양한 미생물군은 단세지방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그중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 즉 인슐린을 만드는 바로 그 세포의 기능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미생물군은 또한 특히 60세 이상 성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용히 먹여 살리는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캐슬린이라는 67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가 7.2로 오셔서요. 포화지방이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말을 듣고 거의 3년간 모든 유제품을 부엌에서 없애셨답니다. 너무 피곤하고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고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일 하나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4번, 점심에 신선한 모차렐라 50에서 80g을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 약간과 함께 드시는 거였죠. 클래식 카프레제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고 오후 당갈망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선한 모차렐라의 나트륨 함량이 브랜드마다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있으시면 라벨을 읽고 저나트륨 제품을 찾으세요. 그리고 물소 저도로 만든 신선한 모차렐라 디 부팔라를 구하실 수 있다면 지방산 프로파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피하셔야 할 건 어린이용으로 마케팅되는 고무 같은 비닐로 감싼 스트링 치즈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제품이고 제가 방금 설명한 보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5번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이 다음 치즈는 찾기가 더 쉽고 지당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 접시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살코기 단백질 옵션 중 하나입니다. 4번은 코티지 치즈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걸 주목해주세요. 코티지 치즈는 주로 혈류 속에서 하는 일로 혈당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후에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막는 일로 혈당을 보호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코티지 치즈 100g에는 약 98칼로리, 단백질 11에서 12g, 탄수화물 4g 미만이 들어 있습니다. 지당으로 따지면 미국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칼로리 대비 단백질 비율이 가장 높은 유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칼로리에 이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면 몸은 파이와 콜레시스토키닌을 포함한 포만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음 서너 시간 동안 식욕을 조용히 유지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60세 이상 분에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혈당 손상은 눈앞의 식사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후 3시쯤 배고픔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식품 저장실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쿠키, 크래커, 프레즐 한 줌에서 옵니다. 아침에 또는 오전 간식으로 코티지 치즈를 드시면 그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배경에서 작동하는 두 번째 이점이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자연적으로 칼슘이 풍부하고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 같은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들은 충분한 식이 칼슘 섭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건 극적인 하룻밤 효과가 아닙니다. 달마다 쌓이는 느리고 꾸준한 기여입니다. 제가 유제품 매대에서 항상 보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플레인 코티지 치즈는 친구입니다. 파인애플 덩어리나 시럽에 떠있는 복숭아가 섞인 코티지 치즈는 아닙니다. 그 가당 버전은 컵당 첨가당이 18에서 20g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이점을 완전히 취소합니다. 라벨을 읽으세요. 시럽, 설탕 또는 과일 주스 농축액이 보이면 다시 놓으세요.
코티지 치즈는 플레인으로 아침에 딸기나 키위와 함께 통곡물 토스트에 크림 치즈 대신 발라서 또는 허브와 레몬을 넣은 딥의 베이스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치즈를 많이 드신 식사 후 3시간 뒤에 혈당을 실제로 확인해 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셨나요? 1시간 뒤가 아니라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그 시간대에 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3번은 우리를 지중해 너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치즈는 이 목록의 나머지가 가지지 않은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록 3번은 페타입니다. 페타가 여기 자리를 차지할 만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유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우유 안에 있는 매우 특정한 종류의 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법으로 보호받는 정통 그리스 페타는 양젖이나 양젖과 염소젖의 혼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디테일이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양젖은 소젖보다 공행 리놀레산, 즉 클레라는 특정 지방산의 농도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리고 킬레는 연구에서 계속해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60세 이상제 환자분들에게는 내장 지방 감소와 연관된 지방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장 지방은 간, 췌장, 장 주위를 조용히 감싸는 지방입니다. 허리선에서 집을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숨어있고 인체에서 가장 대사적으로 위험한 지방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자동차 엔진 주위에 쌓인 두꺼운 기름때 층이라고 설명합니다. 밖에서 보면 차가 멀쩡해 보이지만 보닛 아래에서는 모든 부품이 더 열심히 작동하고 더 뜨겁게 돌고 더 빨리 닳습니다. 그게 정확히 내장 지방이 여러분의 췌장과 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강력한 동인 중 하나입니다. 정통 페타 100g에는 약 14g의 단백질과 4g 미만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발효 치즈이기도 해서 제가 모차렐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장에 기여합니다. 자, 2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째, 정통 그리스 페타와 많은 마트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겨 팔리는 미국식 페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식 페타는 종종 소저주로 만들어지고 같은 크라 프로파일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벨에서 양젖으로 만듦이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둘째, 페타는 설계상 짭니다. 소금물에 보존되기 때문이죠. 고혈압이 있으시면 사용하기 전에 찬물에 잠깐 헹구세요. 그 간단한 단계가 나트륨 함량을 약 3분의 1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샐러드에 오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부숴 넣으세요. 시금치 오믈렛의 속재료로 쓰세요. 구운 채소 위에 뿌리세요. 이제 2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냉장고에 두라고 말씀드리는 치즈입니다. 제 목록 2번은 리코타입니다. 리코타가 이 위치를 얻는 이유는 당뇨가 있는 분들께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조용한 생화학적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대부분의 치즈는 우유의 단단한 컷으로 만들어집니다. 리코타는 다릅니다. 리코타는 유청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치즈가 생산될 때 남는 액체로요. 그 하나의 차이가 리코타가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리코타의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피트니스 매장에서 비싼 통에 담겨 팔리는 바로 그 단백질이죠. 대부분의 다른 치즈의 단백질은 카제인입니다. 영양 라벨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삼킨 후에는 매우 다르게 행동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건 인간장에서 GLP-1 분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나 티제파타이드 같은 약물이 타겟으로 하는 바로 그 호르몬 경로입니다.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사 직전에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이형 당뇨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28% 감소했습니다. 28%요. 적절한 시간에 먹은 치즈 한 숟가락에서요. 리코타 100g에는 약 174칼로리, 단백질 11g, 탄수화물 단 3g, 그리고 숙성된 단단한 치즈보다 포화지방이 훨씬 적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시는 환자분에게 이 조합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레이먼드라는 71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2년간 이형 당뇨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오후 4시쯤 항상 그가 오후 추락기라 부르는 걸 겪으셨습니다. 손 떨림, 머리가 멍해지고 항상 쿠키 항아리로 보내는 절박한 배고픔이요. 제가 그 간식을 신선한 허브를 저은 리코타 반 컵,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아몬드 한 줌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6주 후, 추락은 사라졌고 저녁 식사 전 포도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부엌에서 한 가지 팁, 플레인 리코타는 부드럽고 거의 중립적인 맛이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많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신선한 바질, 파슬리 또는 차이브를 저어 넣고 소금 한 꼬집, 올리브오일 약간을 두르세요. 갑자기 실제로 먹고 싶은 것처럼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약속드린 치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양념으로만 쓰시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시는 것이요. 제 목록 한 번은 파르메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치즈 중에서 이게 당뇨 친화적 목록 맨 위에 있는 걸 가장 기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파르메산 뒤의 과학은 거의 누구도 깨닫는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시면 냉장고에 있는 그 작은 외지를 매우 다르게 보실 겁니다. 저는 초록색 통에 든 가루 파르메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정통 숙성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또는 최소 18에서 24개월 숙성된 고품질 국내 숙성 파르메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치즈 30g에 토핑으로만 쓸만한 작은 양의 단백질이 8g 들어 있습니다. 8g이요. 이 목록의 다른 어떤 치즈보다 지당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사실상 0입니다. 그리고 긴 숙성 과정이 거의 모든 유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경미한 유당 민감성이 있는 환자분들도 아름답게 잘 견딥니다. 하지만 파르메산이 1위를 차지하는 진짜 이유는 비타민 K2입니다. 숙성 파르메산은 지구상 어떤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것 중 가장 높은 농도의 비타민 K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 특히 MK-4와 MK-7이라 불리는 형태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방식과 직접 연결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평균 10년간 38,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K2를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이형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여러분 몸속에서 거의 교통지휘자처럼 작용합니다. 칼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K2가 충분하면 칼슘은 실제로 필요한 뼈와 치아로 안내됩니다.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은 동맥벽과 연조직에 조용히 정착할 수 있고 거기서 진짜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형 당뇨를 관리하는 60세 이상 분에게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동맥 석회화 위험이 2에서 4배 높거든요. 로라라는 69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 6.15 당뇨 전 단계이고 골감 소증과 스캔에서 초기 관상동맥 석회화 진단을 최근에 받으셨습니다. 폐경 후 당뇨 전 단계 여성에게 매우 흔한 조합이죠. 제가 매일 갈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1에서 2 테이블 스푼을 구운 채소와 수프 위에 뿌리시고 평소 걷기 루틴과 함께 하시라고 했어요. 8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5.7이었고 골밀도는 안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양념으로 쓰세요.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채소 수프 또는 통곡물 파스타 위에 1에서 2 테이블스푼. 엄청난 맛, 혈당지수 영양 0차. 이제 5가지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치즈는 종이 위에서는 생화학적으로 훌륭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트에서 나와서 조용히 혈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버전을 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전에 제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3가지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개별 포장된 아메리칸 치즈 슬라이스입니다. 선반에서 냉장이 필요 없는 그런 종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품은 의미 있는 어떤 의미에서도 진짜 치즈가 아닙니다. 변성 전분, 식물성 기름, 유화제, 보존제, 그리고 종종 소량의 첨가당을 함유한 가공 유제품 화합물입니다. 진짜 치즈의 계피-1 자극, 프로바이오틱 이점 또는 K2 함량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에 이런 슬라이스를 쓰고 계셨다면 제가 지난 20분간 설명한 보호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봉지에 든 미리 갈린 치즈입니다.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는 셀룰로스 가루로 치즈 조각을 코팅하고 때로는 감자 전분을 써서 1인분당 숨겨진 탄수화물 2g을 추가합니다. 대부분의 당뇨인들은 이걸 절대 세지 않죠. 세 번째 함정은 크림치즈입니다. 소량에서는 위험하지 않지만 지방 대 단백질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히였지만 이 목록의 5치즈를 유용하게 만드는 단백질 레버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성분 목록을 읽으세요. 우유, 소금, 내넷, 박테리아 균보다 길면 다시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2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혈압, 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 질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식사에서 치즈를 늘리실 때 하루 총 나트륨에 대해 솔직하셔야 합니다. 페타를 헹구는 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발목을 보세요. 아침 몸무게를 보세요. 그게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 더. 모든 몸이 포화지방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환자분들은 혈당이 개선되어도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오릅니다. 그래서 치즈를 늘리신다면 약 3개월 후에 지질 패널을 확인하시고 수치가 여러분 몸이 실제로 선호하는 걸 말하게 하세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 정확히 뭘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치즈는 2형 당뇨와 함께 사는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류, 잘못된 양,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이 적입니다. 모차렐라를 선택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조용히 지원하는 장속 박테리아를 먹이고 계신 겁니다. 코티지 치즈를 선택하시면 간식 서랍으로부터 서너 시간의 자유를 사시는 겁니다. 페타를 선택하시면 장기 주변에 숨어있는 위험한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방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리코타를 선택하시면 시장에서 가장 진보한 당뇨 약물과 같은 호르몬 경로를 자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숙성 파르메산을 선택하시면 비타민 K2로 췌장과 동맥을 조용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렇게 하세요. 마트에 들어가서 치즈 2개를 사세요. 플레인 리코타 1통과 숙성 파르미지아노, 네지아노 외지아나, 이 2개만으로도 대부분의 식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입의 순서를 바꾸세요. 치즈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빵, 밥 또는 파스타는 마지막에 남기세요. 그 순서에 단 하나의 변화가 식사 후 포도당 스파이크를 식탁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낮출 겁니다. 양은 얇은 조각 1, 2장 또는 부드러운 치즈 2에서 4 테이블스푼
또는 가른 파르메산 1에서 2 테이블 스푼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치즈가 든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하실 때 2번 하세요. 1시간 지점에 1번, 3시간 지점에 다시 1번, 전에는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다음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께 드릴 질문 하나 원하신다면 비타민 K2 상태와 골밀도를 당화혈색소와 함께 체크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시라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5치즈 중 어떤 게 가장 놀라우셨나요? 그리고 어떤 게 오늘 밤 이미 냉장고에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고 여러분의 답변이 제가 뭘 가지고 일하는지 이해하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날 치즈를 버린 60세 이상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은 정확히 어떤 것을 다시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왜 그런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20년 넘게 혈당을 관리하시는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70대, 80대까지 잘 사시는 분들은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잘 선택하는 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메트포르민이든 인슐린이든 GLP-1 작용제든 영상만 보고 어떤 약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이 아이디어들을 다음 진료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감 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주중 작은 자리를 얻었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